저번에는 제가 환율이 이상하다는 내용을 말씀드렸었는데 금리 인하 발표 이후에 오히려 달러 강세가 시작되면서 수수께끼가 벌어졌습니다. 멕시코, 스위스가 금리를 내리면서 유럽이 금리를 먼저 인하할 가능성, 미국의 금리 인하 폭이 상대적으로 적을 가능성이 나오면서 유로화가 약세가 되고 달러가 강세가 된 거 아니냐,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요. 달러가 강세라는 거는 위험자산보다 안전자산을 선호할 때 나오는 거거든요. 장기적으로 달러 가치가 상승할 때는 증시가 좋지 않았었습니다. 근래 딱 한 번 예외가 있었는데요. 1995년부터 99년까지였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닷컴 버블 랠리 때는 그때는 예외가 적용됐었습니다. 이때는 달러가 오르면서 미국 증시가 오르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죠. 근데 그거는 미국만이었던 거죠. 기술의 혁명으로 인터넷 관련주들 주가가 크게 오르고 기술주가 10배 넘게 올랐었는데, 반대로 달러 강세가 오게 되면은 미국 반대편 아시아는 좋지가 않습니다. 그 시기에 아시아는 외환 위기가 터졌죠. 그리고 한국은 IMF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달러 강세가 오면은 조심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달러가 저번보다 더 올랐습니다. 이제 1350원을 돌파했는데요. 근래 1350원 환율이었던 적이 작년 10월에 미국채 금리가 5% 터치할 때, 그리고 22년 10월 달에 해외 연기금들 파산 위기 왔을 때, 그때 두 번밖에 없었어요. 그때마다 증시가 크게 휘청거렸는데 이번에는 증시가 오르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저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데요. 뉴스들이 설명하는 내용들의 상황과 지금 달러가 오르는 그 크기가 안 맞아요. 그렇다는 거는 뉴스에서 찾아내지 못하는 어떤 이유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봤거든요. 첫 번째는 스위스 금리 인하로 인해서 유로화가 약세가 됐다, 달러가 상대적으로 강세가 뛰었다 라는 말이 있어요. 유로화는 몇 주 전 1.09에서 1.08로 약간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원화 환율만큼은 아니에요. 2월달이 오히려 1.07로 더 나빴었습니다. 유로화 가치 5년 표인데요. 지금 5년 중에서 가장 안 좋았을 때는 22년 10월이었었어요. 이때 0.98까지 내려갔는데 유로 가치가 달러보다 아래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지금 원인은 유로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유로의 가치는 잘 유지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보다는 아시아 쪽 환율이 모두 좋지가 않은데요. 중국의 환율을 보면요, 7.25까지 올라갔거든요. 중국 증시도 3월 초 양의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게 쫙 빠지면서 다시 올랐던 것들이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율은 더 올라갔죠.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대한 게 있었는데 그거마저 무산이 되면서 이제는 미래가 없지 않나라고 하면서 돈이 더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중국의 환율은 10년 중에서 가장 지금 안 좋은 수준이거든요. 22년 10월과 23년 10월에 7.3을 넘겼습니다. 만약에 7.3마저 돌파한다면은 중국이 대규모 금리 인하라던가 부양책을 할 가능성 때문에 환율이 휘청이는 건지, 아니면 중국만의 어떤 리스크가 터질 수도 있다라고 우려해서 외국의 자본들이 먼저 빠져나가고 있는 건지, 이것들을 볼 필요가 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많이 줄었다라고는 하지만 최근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 그게 마이너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 자본이 순유출인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의 환율이 저렇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도 엔화 가치가 달러 대비 151을 넘겼는데요. 1990년 이후에 가장 약세입니다. 일본이 더 문제라 볼 수 있겠죠. 일본이 그동안 잃어버린 30년을 겪으면서 돈을 아무리 풀어도 물가가 오르지 않는 디플레이션을 겪었어요. 이번에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데도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고 돈을 계속 푸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결국 일본도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이 됐죠. 하지만 단순히 마이너스를 면하는 정도밖에 금리를 안 올렸는데 시장에서는 금리를 더 올리라는 압박을 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 3국의 환율을 비교해 보면요, 엔화 약세가 가장 두드러지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엔화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닌가 라고 추정해 볼 수도 있겠죠. 3국 중에서 유일하게 최근에 금리 인상을 한 국가가 일본인데 오히려 더 약세입니다. 환율은 워낙 복잡하기도 하고 파생에서도 환율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환투기 세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환율이 왜곡될 수도 있다라는 점은 참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증시가 좋은데 환율이 안 좋다는 거는 환투기 세력이 환율을 약간 왜곡시키는 게 아닌가, 이런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되겠죠. 일본의 금리 인상을 압박하는 용도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990년대 후반때 아시아가 외환위기를 맞았었던 그 시절과 흡사한 내용이 반복되는 게 아닌가. 환투기 세력들이 일본 환율을 건드리면요, 일본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엔캐리 청산을 하게 되는데, 엔캐리를 많이 쓴 국가가 미국이기도 하지만 아시아 국가들도 많이 썼거든요. 그러면 아시아 국가에서 달러가 빠져나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중국,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같은 국가들은 환율을 방어해야 돼요. 금리 인상 압박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환투기 세력이 노리는 거는 일본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아시아 국가들이 금리 인상을 연쇄적으로 하도록 유도하는 걸 수도 있다라 생각해요. 저는 그게 가장 의심되거든요. 금리 인상을 안 하면은 환율이 더 올라가겠죠. 그럼 수입 물가가 더 올라가서 인플레이션을 겪게 됩니다.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방치할 수가 없어요. 물가 통제가 최우선이 됩니다. 미국, 일본 같은 경제 규모가 튼튼한 국가들과 다르게 신흥국은 금리 인상을 하면은 부실 대출이라든가 부실 기업들이 터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신흥국 입장에서는 방치해도 문제고 금리를 올려도 문제가 되는 외통수에 걸리는 거죠. 만약에 경제 위기가 왔다면 신용 등급이 하락하겠죠. 투자 심리가 위축되겠죠. 그러면서 외화가 더 많이 빠져나갑니다. 환율이 더 치솟겠죠. 결국 신흥국들은 금리 인상으로 환율을 방어하는 게 아니라 심리로 방어를 해야 돼요. 2008년 당시 달러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달러 공급이 많아지니까 환율 시장의 심리가 안정됐었죠. 금리 인상보다 더 좋은 효과를 가져왔었습니다. 그러면 환투기 세력들이 노리는 건 뭘까요? 일본과 환율 전쟁을 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봅니다. 재작년에도 일본과 환율 전쟁을 했었는데 일본 은행이 무제한 달러 매도를 하면서 결국 환율을 방어해냈어요. 중국도 외환 보유고가 상당합니다. 함부로 덤비기 쉽지가 않아요. 한국도 과거와 다르게 외환 보유고가 상당하고 홍콩도 마찬가지로 상당하죠. 부동산에서 엄청난 충격이 발생해서 그 나라의 시장이 지금 흔들흔들 거리는 상태에서 환투기가 들어온다. 그러지 않는 한은 환투기 세력들이 이런 무난한 상황에서는 이기기 어렵다라고 보거든요. 과거에 환투기 세력들이 1990년대 태국, 홍콩, 한국을 공격했었는데 태국이랑 한국은 고정환율제를 썼었어요. 그래서 환율 공격에 취약했었고 나중에는 변동환율제로 바꿨습니다. 홍콩은 달러와 패깅제를 했어요. 이런 약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외환 공격에 취약했었는데 그 당시 때는 엄청난 금리 인상을 통해서 외화 유출을 막아냈었습니다. 아직 베트남은 반고정 환율제를 쓰고 있고 중국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베트남의 5년간 환율을 보면은 최근에 가장 위험 수준까지 올라왔는데요. 환율 공격으로 외환 위기를 겪었었던 다른 나라와 다르게 이제 경제가 성장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외환 공격을 어떻게 잘 대응할지 걱정이 됩니다. 베트남이 변동 환율제를 쓰면 어떨까? 인도네시아 환율도 좋지가 않습니다. 미국 외의 모든 나라의 환율 상태가 좋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달러가 약세로 전환되는 게 제일 좋은데 미국이 금리만 내리면 그럴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금리를 내릴 것이다라는 파월의 발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렇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파월한테 금리를 더 많이 내려야 된다라고 시장이 압박하는 걸까요? 한 시장에서는 미국이 금리를 예상보다 못 내릴 거라고 보는 걸 수도 있어요. 물가가 다시 오를 것이고 그로 인해서 금리가 제대로 내릴 수 없다라고 보는 베팅일 수도 있겠죠. 다른 하나는 환율로 일본을 압박하고 신흥국에서 외환위기가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시아 전체가 외환 상황이 좋지 않으면은 달러를 쉽게 주기가 어렵고 달러가 마르게 됩니다. 유동성이 마른다는 얘기인데 기업 입장에서 달러가 부족하게 되면은 유동성 위기를 맞이하게 되겠죠. 그런 부채가 많고 연장을 해야 되는 기업들은 유동성 위기에 쉽게 노출됩니다. 이럴 때 예상 못한 큰 기업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지금으로 치면은 베트남의 빈그룹이 무너진데 이런 급이라는 거예요.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을 때 그 나라에 엄청난 경제적인 쇼크가 올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그 나라의 증시는 완전히 박살납니다. 우리나라도 IMF 때 코스피가 300까지 갔었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의 알짜 기업들이 주가가 헐값에 널려 있어요. 그때 싹 사들이면 되죠. 과거에 1990년대 후반으로 보면은 닷컴 버블로 인해서 기술주들이 랠리를 펼치던 시절이었어요. 삼성전자면은 당연히 그 랠리에 동참해야 되는 기업인데 IMF 때문에 주가가 완전히 헐값에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삼성전자를 사들이면은 돈을 많이 벌었었겠죠. 나중에는 그 랠리에 다시 동참을 했었으니까. 그러면 그때 누가 가장 그 주식을 많이 샀었냐? 외국인들입니다. 그 나라의 증시를 무너뜨리고 나서 헐값에 싹 사들이는 거죠. 외국인들이 주로 좋아하는 게 금융주, 아니면 그 나라의 이제 우량주, 가치주, 시총 상위 대형주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때 우리나라도 상당수의 지분이 외국으로 넘어갔죠. 그래서 맨날 배당을 많이 내려봤자 외국인이 가장 수혜를 많이 봐요. 은행주가 배당을 많이 늘리면요, 그 절반이 외국인한테 갑니다. 그러면 이번에 신흥국 중에 하나가 그렇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그 나라의 지분을 또 싹
접수해 가겠죠. 어떤 나라의 지분을 접수하고 싶을까? 중국이 가장 탐스럽겠죠. 근데 워낙 덩치가 크니까 쉽게 사냥이 어려울 겁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최근에 많이 성장한 베트남이랑 인도네시아가 탐나는 국가인데, 이 나라들의 외환위기를 만들어서 그 나라의 대형주들, 알짜 기업들을 싹 쓸어가는 전략이 나올 수도 있겠죠.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면은 안 되겠지만 우리도 그 나라의 주식을 사야 돼요. 그때가 가장 투자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런 위기가 오면 안 되겠죠. 물론 우리나라나 홍콩이나 외환 보유고 순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10위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급의 나라들을 건드릴 거라 생각되진 않아요. 약한 나라들, 이제 성장하는 신흥국들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유동성 위기가 나왔을 때는 과거 사례를 보면은 현금을 많이 보유한 기업이면서 현금을 벌어들이는 능력이 우수한 가치주들 주가가 좋았었어요. 국내에는 그런 기업들 많이 있거든요. 최근에 또 밸류업이라고 하면서 그런 기업들이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기술주가 아닌 업종들은 오랫동안 소외가 됐었는데, 최근 들어서 해외에서 인기를 얻으면서 수출 비중이 급성장하는 가치주도 있어요. 그러니까 캐시를 벌어들이는 능력이 급격히 늘어나는 기업들도 있다는 거죠. 자산도 많이 갖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기업들은 다음번에 새로운 주도주로 탄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럼 우리는 그런 기업들을 미리 찾아둬야 되지 않을까.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증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아요. 삼성전자 8만원 터치하고 하이닉스 18만원 넘어가고, 미국 증시도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었고, 좋은 신호들이 나오면서 달러 상태가 약간 경보 수준이 울리고 있다라는 점이죠. 이럴 때는 좋은 것도 보고 나쁜 것도 보면서 객관적인 판단을 통해서 주식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통 돌발 악재가 하나 나왔을 때가 진짜 위험하거든요. 지금이 호재도 보이지 않고 악재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서 한마디로 심심한 상황에서 악재가 나오면은 별로 좋지 않아요. 이런 것들도 염두에 보시고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요새 블랙마카 먹고 있습니다. 요 아랫단에 구입 링크 최저가로 있으니까요.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